경추의 가동성하고 안정성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. 경추는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가동화 관절인데 경추 1, 2번은 가동성이고 3, 4, 5, 6, 7은 안정화 관절이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추의 해부와 가동성, 플렉시빌리티, 스타빌리티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. 그래서 경추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를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경추가 움직일 때 굴곡과 신전에서 대략 토탈 모션이 여기가 60, 50, 눈이 안 좋네. 그렇죠? 50, 10, 그 C2에서 50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C1과 C2에서 10, 그 다음에 3, 4, 5, 6에서 대략 50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100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.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목에 문제가 있다? 그러면 C1에서 대략 한 50 정도의 ROM을 잃어버리는 거고요. 나머지 뭐 대략 반반 한다고 보면 3번에서 7번 사이에서 50인 거니까 사실은 C1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. 굴곡 신전의 움직임.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해. 왜냐면 요게 조금 있다가 모빌리티를 정복할 때 얘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. 그럼 내가 어디를 늘릴 건지의 개념을 정하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굴곡 신전에서는 이 두 파트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날수록 좋은 거잖아요. 네,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C1, 2, 그 다음에 나머지 3번부터 7번 사이 여기가 100의 움직임을 갖거든요. 회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루 만들어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은 레터럴 밴딩, 레터럴 플렉션에서는 C4, 5, 6, 7이니까 이 경추의 하부에서의 밴딩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가 밴딩이 잘 안 나온다면 요 경추의 하단 부위에서의 레인지가 굳었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. 요거 기억해 주세요. 예. 그렇죠. 그래서 요 밴딩이 만약에 여기에서의 제한보다는 이 아래에서의 제한이 많으니까 저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추의 신경은 이렇게 돼 있죠. C5, 6가 이렇게 엄지손 쪽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7이 중지, C8이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저쪽에 저림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손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저도 이걸 다 외우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만약에 저림 증상이 있다면 대략 손가락 쪽에서는 C, 6, 7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메디알 에피콘다일 쪽으로 들어오면은 T1 쪽이니까 소라섹 1번 쪽에서 신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후면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. 우리 아까 리베이트 스카폴라랑 상승모근 쪽 이렇게 건드리면 C4에서 C7 사이에 어떤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. 대략 위치 이렇게 돼 있고 왼쪽 그렇고 오른쪽은 C3, 4, 5, 6 이렇게.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부에서는 T1, C5, 6, 7, 8 이렇게 되고 후면부로는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그 너브 스트레칭 할 때 어디가 땡기나요? 라고 하면 뭐 대략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요새는 외우는 게 좀 싫어서 그냥 땡기고 어디 땡긴다 그러면 그냥 땡기는 게 없어질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면 그 신경의 어떤 길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니까요. 외우실 분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외우셔야 되고 40대 이상은 안 해요 스트레칭입니다. 그래서 이제 신경은 상완신경총이 이 클라비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. 이렇게 일로 이렇게 그죠? 그래서 이 라인에서
만약에 뭉쳐버리면 상완신경총으로 가는 거의 신경 대부분의 라인인 C 4번부터 해서 7번 T1까지의 이 공간에서의 단축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치는 과정은 이제 약간 이런 동작, 과도한 플렉션 동작에서 문제가 생기죠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동작에서 이 위치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근육만이 뭉친 게 아니고 신경의 번들 자체도 같이 뭉치게 되죠. 그래서 약간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? 스트레칭을 하면 그게 이제 신경의 어떤 활성화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목 주변 스트레칭 할 때 이런 느낌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주 보이는 동작들이 이제 경추에서는 포워드 헤드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경추체가 전방으로 밀려 나가면서 원래 이 귀의 웨이도에서 델토이드, 미들 델토이드까지 들어오는 라인이 그 COG 중력선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슴 앞까지 밀렸죠. 이렇게 지금 얘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만큼 밀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린 것을 우리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고 명명하고요. 아시는 것처럼 뭐 포워드 헤드 포스처의 문제는 보통 헤드의 그 두통, 일반적으로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이 포워드 헤드인 경우들도 많고요. 넥페인, 그다음에 머슬 스트레인, 스파즘. 그래서 우리가 그 담 걸린다고 하죠. 담 걸린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신경이 약간 핀칭되게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생기는 것들이 포워드에 대해서 많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디스크의 데미지, 카팔터널 신드롬, 손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. 왜냐하면 경추체에서 나오는 신경이 구축되면 결국에 손목까지도 영향을 주니까요. 손목, 팔꿈치 모두. 그 다음에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, 그 다음에 TMJ 프로블럼, 이런 것들, 피로, 만성 피로.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특히 뇌 쪽으로 공급이 잘 안 되면, 혈류 공급이 안 되면 산소와 영양분, 그 다음에 노폐물의 순환이 막히게 되죠. 그래서 보통 목이나 어깨 쪽 스트레칭을 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눈 크게 뜨여진다고, 또는 되게 개운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그 순환기계가 좋아지면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부수적으로 가동성이 확보됨으로써 생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두통, 최근에 이제 제가 논문에서는 귀가 안 좋으신 분들, 목 주변에 강직, 그 다음에 눈,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대표랑 하는 그분도 여기에 마비 증상, 그분 어떻게 됐나 모르는데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스트레칭 했더니 마비 증상이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 주변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간접적으로 목에서의 관계가 되게 많다. 그래서 그걸로 우리 그때 흉추 생각나죠. 흉추 몇 번 누르면 뭐 소화가 잘 되고, 이것도 역시도 다 관계가 있다라고.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에서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포워드 헤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외우거든요. 각도가 15도일 때 뭐 대략 12kg, 그 다음에 뭐 30도일 때 18kg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각도의 반 정도, 60도면 27kg 대략.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뭐 예를 들어 30도 정도 포워드 헤드가 돼 있어요. 그러면 대략 15kg 전후에 덤벨을 머리에다 이고 계속 사는 거니까 느낌이, 그러면 이게 깔끔하게 하루를 보내기 쉽지 않겠죠.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, 저는 이건 좀 외워두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정상일 때 대략 5kg 미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노멀한 포스처에서도 5kg니까요. 일로 오면 30kg짜리 디스크 여기다 얹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게 정상적으로 살기 쉽지 않죠. 그래서 이제 브라키알 프락시스의 인저리는 저렇게 아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해서 내 힘으로 못 버티는 상태에서 늘어지면, 이게 근육이 못 버티면 어찌됐거나 그 안에 신경 다발들도 일정 수준 근육의 역할을 하면서 늘어나 버리게 되니까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스트레인이 생길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막
그 매달리는 동작, 특히 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매달리는 건 아무래도 연부 조직이 늘어나 버릴 가능성이 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서비컬의 움직임은 플렉션, 그 다음에 익스텐션, 그 다음에 로테이션, 그리고 측면, 굴곡,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움직임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경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상면, 관상면, 횡단면 세 가지의 검사를 다 필요하고, 왜냐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저는 그냥 이것 중에 한 두 가지 섞어서 한 번에 하거든요. 섞어서 한 번에 했는데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이걸 다시 저도 처음부터 다시 다 해요.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스탠다드하게 플렉션, 익스텐션, 로테이션, 측면 굴곡을 같이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